제가 그 주제가 넘게 기조 강연을 맡았는데 기조 강연이라기보다는 우리 이 세미나에 앞서서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가라는 짧은 강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그 남쪽 바다에 보면은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와 있습니다. 영국 항공모함이 지금 구암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항공모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F-35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실험을 마친 일본의 항공모함, 네 척의 항공모함이 지금 중국 앞바다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중국은 대만이라는 그 약한 나라, 자기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가 통일돼야 할 어떤 역사적 권리가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전투기를 한 3, 4일 동안에 150회를 대만 앞바다에 보내는 그런 폐악질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방 국가들이 중국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군사력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중국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중국의 그 폐악질, 중국의 나쁜 행동을 대한민국에서 쫓아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모임이 이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정치를 이해할 때 어느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그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친구를 친구인지 모르고 적을 적인지 모를 때 그때 국제 정치 국제 전략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적과 친구를 구분하는데 그동안에 대단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미국은 멀리 있지만 우리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까이 있는 나라를 친구라고 착각하는 습관이 있고 그리고 옆에 있는 큰 나라한테 그냥 알아서 기는, 알아서 굴복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다 본 TV 영화일 겁니다. 옛날에 이 호준이라는 영화, TV 연속 드라마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쭉 오랫동안 인기리에 방송을 했는데 거기 많은 내용이 역사적으로는 틀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쭉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타당한 그 장면이 한 장면 나오는 거예요. 그 선조대왕이 대왕도 아니죠. 선조가 얼굴이 아주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근심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신하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용안이 너무나도 이렇게 우울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텔레비 연속극이지만 그 왕이 하는 말이 중국의 사신이 지금 개성까지 와 있다네. 중국의 사신이 개성에 와 있을 때 우리나라 왕의 얼굴이 수심에 그득 찬 바로 그런 관계를 거의 1000년 이상 지내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중국은 정말 전략을 나누는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랑 함께 미래를 같이 하고 그리고 작년 보면 어땠습니까? 중국에서 코로나가 나왔을 때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중국과 아픔을 나누겠다고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린 중국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해서 국제정치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쏘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쟁을 공부하는 학자인데 학생들한테 정말로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90% 확률을 가지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 전쟁은 어느 나라가 하는 거예요? 90%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답은 붙어있는 나라가 하는 것이야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 세상 전쟁의 90%가 용토가 붙어있는 나라가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쟁에는 90%더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로부터 2번 빼놓고는 다 지금의 중국에 위치한 나라와 싸운 것이 우리나라의 전쟁사입니다. 일본은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 지원했죠. 나머지는 다 중국에 있는 나라랑 아니다. 우리는 90%도 넘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제 통일을 이룰 겁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앞으로 500년 동안 있는데 보니까 전쟁을 한 번 했다. 그것이 중국일 확률이 90%가
넘는다라고 우리 그 역사적인 진리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랑 가깝지만 가깝다는 그 자체가 우리랑 친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진실, 어느 나라가 싸우느냐, 붙어 있는 나라 다음으로는 그거 강대국들이 하는 거야. 강대국들. 지금 중국이 이 세상에서 자기를 강대국이라고 과시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매일 대국이라고 합니다. 대국. 대국은 아니죠. 땅은 크고 인구는 많을지 모르지만은 그 지도자의 마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래서 큰 땅과 작은 마음이 합쳐가지고 중국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가운데쯤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우리와 그런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되고, 다행히도 최근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차이나 아웃이라는 이 모임이 발족되는 것도 그 깨달음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우리는 중국을 이제 모아 사상 때문에 중국을 흠모하고 그리고 일본은 싫어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가 일본한테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본이 우리랑 생각도 같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에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다 보니까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이 미국을 따라온다는 것은 거의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은 G2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조선일보 사설에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G2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G2라는 말은 우리나라만이 쓰는 말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을 G2라고 생각하고 중국을 부풀려 생각하고 그래서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안미경중이라는 웃기는 말을 만들어 갖고 있었습니다. 안미경중, 안보하고 경제는 앞뒷면, 동전 앞뒷면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미경중, 중국하고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거래를 하고 미국한테는 안보를 의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전문가의 말을 들었던 기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함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2010년 무렵에 이화여대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기조연설을 그 당시에 서울에 와 있던 그 한미 상공회의소 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이 중국하고 거래하는 것을 100이라고 치자. 중국과 한국의 거래량이 100입니다. 그런데 뭐 수출로 치는 겁니다. 수출이 중국에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다가는 40을 수출한답니다. 그 당시 통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보다 2.5배나 경제적으로 더 중요하구나라고 한국 사람이 다 알고 있을 때 그 미국 상공회의소 소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이 중국에 수출한 100 중에서 종점이 미국인 것이 70 내지 80인 것은 알고 있느냐?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제가 제 그 후배 중에서 무역학을 하는 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를 듣 건데 미국하고는 40, 중국하고는 100인데 지금 그 중국에 파는 100 중에 70 내지 80이 미국이 동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맞냐 그랬더니 맞는데요. 그런데 계산할 때는 중국에다 100 수출하는 거로.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부속품을 사다가 그것을 조립해서 미국에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조립해서 미국에 팔면은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부품을 중국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한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데이터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조금 변한 부분이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죠. 이번에 중국하고 호주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호주가 지금 중국하고 호주 학자들도 많이 그랬습니다. 중국하고는 경제, 미국하고는 안보. 그래서 한국하고 호주 처지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호주 사람들 정말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그 압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단호하게 미국 편에 섰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호주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올바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통일하는 겁니다. 통일하고 지금보다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전략 목표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통일을 완성하지 못한 그런 세대가 되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통일 강대국의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한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들이나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통일의 결과,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지만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보고 우리가 왜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중국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합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을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증명을 한번 해보이죠.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 그때 모택동이 정말 백반으로 빙빙빙 돌면서 담배를 시작해서 펴가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번뇌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내자 해가지고 무려 130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40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중국은 40만 명의 자기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도 이 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막은 나라입니다. 바로 중국이 그와 같은 그 국제정치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통일이 되면은 중국이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옆에 이웃에 큰 나라가 생기는 것 이것이 두렵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통일하는 것은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곱하기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것이 통일입니다. 세계적인 괜찮은 나라가 옆에 생기는 것을 중국이 도무지 참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도자들이 국제정치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중국의 힘을 빌리면 통일할 수 있다. 아닙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북한보다도 오히려 더 중국일 수 있다는 그 엄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000년 동안 한국을 지배한 세력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자꾸 비유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중국하고 대등한 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학교 이게 3학년 그 무렵입니다. 국제정치학 책 그 원서를 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단어 찾아가면서 읽다가 놀란 사실이 동아시아에는 국제정치가 없었다라는 그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국제정치가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중국은 윗나라, 한국은 아랫나라이기 때문에 윗나라하고 아랫나라 사이에는 국제정치가 없는 겁니다. 옆나라 사이에 국제정치가 있는 겁니다. 독립을 인정해주고 자주권을 인정해주는 상대들 사이에서 국제정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제정치의 원형인데 한국과 중국은 하나는 상전이고 하나는 밑에 것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국제정치가 없었다라는 그 글을 보고 참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중국 밑에서 시달려 왔는데 그 역사는 다 잃어버리고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착각해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전략을 짜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가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말을 멋있게 하느라고 전략적 동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전략이 뭡니까? 통일되고 강대국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어떻게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는 우리의 대전략, 우리나라가 통일하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후원해주는 나라,
그것을 도와주는 나라가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이 지구에 우리나라의 전략적 동반자는 한 나라에 있다고 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거, 물론 미국도 자기 이익이 있죠. 대한민국이 통일하면은 그것이 미국한테 손해가 되면 미국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통일하는 것을 그래도 지지하고 도와주고 민주주의를 지켜주고 이런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이제 그 쇠하는 강대국 아니냐, 중국이 흥하는 강대국이다. 그것은 지금 아니라고 이제 다 밝혀졌고, 최근에 미국의 그 젊은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이제 중국은 끝났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는 게 나라로 끝났다라기보다도 중국이 세계 챔피언이 되는 일은 끝났다. 그래서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이 100이라고 칩시다. 쉽게 중국의 힘이 70 정도가 됐는데 이제 70%가 됐는데 앞으로 중국의 힘이 7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이제 내리막길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제일 센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만이라도 지금 통일을 하고 일을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한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아주 탁월한 논문을 제가 최근에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참 이 국제정치학적으로 틀리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애국 동포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법적으로 미국 편입니다. 미국하고 동맹입니다. 미국이 누구랑 싸우면 우리 미국 편 서야 돼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 미국은 우리를 도와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동맹국이니까. 두 번째, 국제정치가 아무리 이익을 따지고 험악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 인간이라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요만큼의 도덕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나라, 그리고 우리랑 생각이 같은 나라랑 같은 편을 해야 된다는 도덕적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리고 정말 적나라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기는 나라 편에 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기는 나라 편에 서야 되는데 어느 뭐를 보더라도 미국이 이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미국보다 더 셀 것 같아 했는데도 미국이 이기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한 20년 전에 중국은 1년에 7%씩 성장을 하고 7 내지 10%였습니다. 미국은 2 내지 3%니까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은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만날 거 아니야.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중국이 세계 1등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해 줄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역사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세계 어떤 패권국도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도전국에게 평화적으로 양보해 준 적은 없었다. 네, 미국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 싸우기 전에 경제력으로 중국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엄밀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거래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좋은 모임이 발족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면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그 중국 세력을 자기 나라에 그 세력이 더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퇴출 작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시민사회에서 그런 그 각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도 이런 그 각성을 받아들여서 중국으로부터 그 중국의 그 못된 영향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빨리 헤어나가고 그리고 중국도 그 공산주의가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게 나라를 지배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21세기의 비적격 국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미스핏이에요. 21세기라는 이 시대에 중국이라는 그런 정치 체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까 우리나라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 중국에서 못 본다면요. 이게 미스핏이죠. 맞지 않는 나라죠. 오늘 이 모임이 출발하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제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